자, 이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게임 시작할게요. 근데 이제 맨 책 앞에 보면 이제 뭐 저쩌고 뭐 떠든 말 있죠. 들어가면서 하면서 우리 대표님이랑 열심히 잘 썼고 쭉 하면 이제 저기 컨텐츠에서 책 차례 한번 볼게요. 책 차례를 한번 보시면 형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총론에 보시면 형법의 일반 이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개념에 대해서 쭉 써놓고 있습니다. 1편. 그래서 서론 형법의 기초 개념, 뭐 죄형법정주의. 여기서 할 건 이제 저희가 죄형법정주의하고 이 4절에 있는 형법의 적용 범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형 대비예요. 특히 이 죄형법정주의는 계륵이에요, 계륵. 올해도 물론 이제 한 문제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판례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해마다 또 쏟아지는 판례가 상당히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는 선생님 죄형 법정주의를 포기할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 포기하고 다른 쪽을 외울 수도 있으니까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한번 잘 볼 거고 그다음에 형법의 적용 범위 이게 이제 잘 나오고요. 사실은 이 형법 이론이 있죠. 이게 우리가 등한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법에 두 조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객관주의, 주관주의. 그건 이제 출발점이고 형법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제가 살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론 나오지. 여기서부터가 제대로예요. 형법에 제대로 된 이제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선택형 문제 형법 19개 이 중에서도 범죄론이 거의 한 10여 총론이 9개인데 그 중에서 한 6개 이 정도까지가 나온 거예요. 대부분 이제 범죄론에서 나와요. 범죄. 그래서 범죄가 뭐냐 해서 기본 개념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의 종류 행위론 행위론 이건 됐고 절대 시험에는 못 내고요. 행위 주체 잠깐 한번 얘기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행위는 뭘까요? 범죄 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행위 말고 범죄 행위의 주체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물어봐야겠다 여기서. 자, 범죄 행위는 여기서 이제 행위의 주체에서 물어보는 건요.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냐예요. 법인. 우리가 민법에서 자연인 법인 배웠죠. 그리고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비법인 사단 이런 걸 배웠을 건데 될까요 안 될까요? 법인이 살인해요? 뭐 눈에 보여 막 칼 들고 설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형법에는 절대 우리 법인을 또는 비법인 사단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특별형법에서 또는 이제 행정법규에서 각종 행정법규에서 행위자 실제 어떤 행정법규 위반자 외에 이를 감독하는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양벌 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법인도 범죄 주체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판례는 법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범죄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벌 규정 같이 특별히 처벌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형벌 능력만 인정합니다. 처벌 능력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생소하죠 여러분. 비법인 사단 이런 얘기 갑자기 형법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뭐뭐 있어요? 그건 좀 알아야 돼. 총유 하면서 배웠을 건데 소유관계에서 교회, 종중 이런 2개 정도는 기억하셔야겠죠. 좀 더 넣으면 정당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거봐 바로 민법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입니다. 자,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범죄라는 것은 범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에 대해서 응당 뭘 받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죄 받아 이놈아 했는데 아니야. 이거 벌 받아가 맞아요. 벌 받아. 벌은 벌인데 형법에서 얘기하는 벌이라고. 그래서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형법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범죄고 그에 대한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을 가하는가 이거를 규정한 게 형법입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이 가해지는가 이겁니다. 근데 하나 더 들어갈게요. 우리 형법에는 사실상 안 들어있지만 들어있구나. 집행유예 같은 데서 보완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완처분. 차이점을 얘기하면요. 형벌은 범죄 성립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범죄 성립 요건 좀 이따 3가지가 나올 거예요.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조건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갖췄을 때 가하는 게 형벌이고 보완 처분은 뭐냐면 보완 뭘 보완할까요? 사회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사회 전체 우리 사회를 범죄자로부터 보호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친놈이 도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을
찍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형법은 막 피가 많이 튑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미친놈이 막 도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막 찍었어요. 미친놈이래요. 걔한테 형벌은 뭐 부과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범죄 성립 요건에서 세 번째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능력이 없어요.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놈이 저질른 거에 대해서 저질러놓은 행위나 결과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얌마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범죄 안 저지르고 잘 지내는데 너만 왜 이지됐어 이 자식아. 일로 와 임마. 죄송합니다. 이거가 책임이에요. 책임. 근데 미친놈이라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이 사람한테 얘가 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해봐야 이 사람은 이해해요 그걸? 또 도끼로 찍겠지. 비난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고.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범죄 성립이 안 됩니다. 일단 무죄예요. 하지만 얘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잡아놓는 게 보안 처분이에요. 쉽게 해서 범죄가 성립은 안 되더라도 그 범죄 저지른 처벌할 수 없는 놈이지만 형벌은 가할 수 없는 놈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에서 현재 치료감호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또 뭐 있냐면 우리 많이 듣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전자발찌, 위치 추적 발찌, 전자감시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안 처분이에요. 그건 이제 죄를 저질렀다 형벌을 가하면서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대부분은 형벌에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친놈처럼 아까 그런 사람들은 형벌은 못 가고 보안 처분만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보안 처분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있다는 거.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범죄가 성립됐을 때 가는 게 형벌.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 보안 처분은 가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범죄와 형벌.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형법의 일반 이론에서 1편에서요. 1장 서론의 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죠. 그게 뭐와 뭐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놓은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법에 정해놓은 대로 간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법이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옛날 얘기부터 할게요. 옛날 옛적에 뭐 불과 한 200 몇십 년 전인데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뭐 평민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 노예 뭐 이런 쪽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죠? 이러니까 저 좀 별로네. 어쨌든 한 명 왕족이라 그럴게. 그다음에 귀족 뭐 육두품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게 되고 이제 평민 노비까지 있게 되는데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죠. 이쪽이 많은데 자 만약에요 왕이 지나가다가 평민이나 노예 잘못해서 마차로 쳐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해 하고 가면 돼요. 근데요 노예나 평민 쪽에서 귀족이나 왕의 마차를 손괴했어. 과실로 그것도 고치다가 때려부셨어. 말이 웃기다. 고치다 때려부시다. 고치다가 부서졌어. 어떻게 해요? 야, 쟤 죽여. 이런 식이 됐다고요. 똑같은 짓을 했는데 여기는 특히 생명까지 빼앗았는데 얘들은 그냥 가. 얘들은 정말 사소한 물건 정도 하나 손괴했을 뿐인데 목숨까지 내놔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죠. 그리고 뭐 완전 이게 또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뭐죠? 물론 왕, 뭐 귀족 얘들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로만 따질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또가 사또가 그렇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또. 괜히 어떻게 저놈을 잡아들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 지른 적 없는데 주리를 틀어라. 막 틀어. 뭔 죄를 질렸냐? 뭘 원하십니까? 뭐 얘기해봐. 해서 줄줄줄 하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도 이게 중세 말렵 이제 이 무렵인데 어떤 상황이 있었죠? 성경을 보니까 특히 저쪽 유럽 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다 똑같다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돼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거지. 이제 이런 의식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계층에서 뭐가 하나가 투입이 되죠? 이 사이에서 왕 귀족 그대로 있고 여기쯤에 누가 상인들이 들어오죠. 특히 시민 계급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평민하고 노예는 그대로 있다 치고 애들이 이제 배가 불러.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한 거죠. 책을 막 보고 성경도 보고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라틴어로 떠들었대요. 라틴어로 뭐 저저저 하면 에이멘 하고 끝나고 그냥 그러고 왔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떠들면 그냥 고스란히. 근데 얘들이 배운 거죠. 허허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천부 인권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라고.